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30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요 경주 결승전 진출자들이 가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독 이번 회차 불안한 강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맞대결 양상 경주도 상당히 많죠. 공민은 연이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10경주에서 최창원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9경주하고 11경주 이승철하고 김우현이 분명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6경주, 7경주, 8경주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불안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가 6경주다 보니까 우승한 선수 6명은 무조건 결승 가죠. 2착 진입한 득점 높은 한 명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2차권 진입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회차는 4일 경주입니다. 4일 경륜이 실시가 됩니다. 월요일 날 근로자의 날 결승전 경주가 펼쳐지고 일요 경주는 결승전이 아닌 일반 레이스인데 예선전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우현, 최원재, 이찬호, 김범준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김범준 전일 실격 처리 당하면서 퇴소를 했습니다. 김우현, 최원재, 이찬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용태, 조준수, 주윤호, 김우현, 공민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용태가 견제 주도권을 잡아 나갔고 김우현이 반바퀴 지점에서 외선으로 차를 뺐지만 내선에 있었던 김용태의 시속이 줄지 않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민우는 소극적으로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최원재, 김유성, 김종재 전락권 선수 전주팀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원재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김종재가 이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양승원, 이찬호, 김명래, 김주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특성급 후보 선수의 양승원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대회를 이끌어 나갔고 이찬호는 느려진 시속에서 젖히기로 대회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김범준, 이유진, 허동혁, 조성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전일 실격 처리 당했었던 낙차 원인으로 실격 처리 당했었던 김범준 퇴소를 했죠. 지정훈련 내용 보면 주드로 발이 나갔었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조성윤이 젖히기 노려봤습니다만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지민, 송정훈, 노태경, 박성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정지민이 2차권 진입했었고 낙차 출전했었던 송정훈이 젖히다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태경은 3단 젖히기로 정지민을 살짝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인터벌로는 류성희, 홍석환, 이동근, 박훈재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고요. 김태환, 성태선, 성종환, 이승철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창훈, 강형목, 조동우, 박민호가 연합훈련 나갔고요. 강진원, 김근영, 함동주, 최민호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공민우는 단독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강진원의 연대는 이용주죠. 함동주입니다. 3명의 선수가 비팝이고 박민호를 중심으로 이동근, 김일규, 주인호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민호 마크로 착승권 진입했어요. 이용주는 연이틀 선전 펼쳐 나가면서 경주를 자신감을 확실히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강진호는 추입이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번 편에서 4번 함동주 중심으로 이용주하고 강진원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4번이 뒤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이틀 시속감 올렸었던 이용주가
경주가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 선수들이 후미권에 자리 잡을 파업 선수들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용주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전일처럼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써버린다면 박민호가 활용해 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선으로 후미에서 직선 반경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이용주의 시속감이 시속을 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주의 뒷자리를 막혀 나갈 수 있는 강진원 추입 전문입니다. 그 점 때문에 2번을 상대로 힘 빠진 2번 상대로 직선 추입기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입니다.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연이틀 이용주 선전 펼쳐나갔었죠. 금요 경주 때도 이용주의 선전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습니다. 전일도 선전 펼쳐나갔었던 이홍주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방정 나올 수 있는 박민호가 이번에 뒷자리를 쫓아가게 된다면요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이 때려주기 때문에 강진원이 철저하게 승부를 조절해 나가면서 완금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한 편성 이만큼 2번 6번 쪽 비법 라인 쪽 우선 하시되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용주가 때리고 강진원이 몰고 가는 경주죠. 6번이 때리고 2번이 몰고 가고 4번이 막혀 나가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이용주 전반적으로 무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박민호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박민호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입니다. 이동근이나 김일규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김일규 아쉬웠어요. 하지만 금요 경기 때는 마크되니까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쫓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직전 회차는 180도 달라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처럼 확실하게 달라졌었던 김일규예요. 5번이 넘어가면 3번이 쫓아 들어가는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이동근이 젖히고 5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5번이 1번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5번하고 3번이라든지 5번하고 1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진원과 이용주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2번과 5번이 차선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태현이 금요 경주 때는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일은 나름대로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편성 잘 받았습니다. 최영진 있고 유성희가 있어요. 여기에 김경갑이 있기 때문에 4명의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비파업 선수들인 조성윤, 최민호, 이유진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 힘이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성윤도 얼마 전에 저치기 타이밍까지 잡아 나갔었고 이유진도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현이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배당 가능성 정도는 한번 30% 정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 경주 때 박민호하고 류성이 권해드렸어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요 경주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일 류성이가 때립니다. 김태현이 몰고 가죠. 최영진이 몰고 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공민호 상대로 최영진이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전일은 아무래도 비슷한 선수들끼리 경합에서는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김태현하고 최용진은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선후배예요. 대선배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태현의 뒷자리는 최용진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김태현이 류성이 몰고 간다면 유리한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류성이 상당히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영진도 결승 가기에서는 김태현을 넘어서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승까지는 취입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5번하고 4번 정도는 취입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뭐 류성의 선행감이 좋다면 5번이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이죠. 5번하고 2번 정도, 5번하고 2번, 5번하고 4번, 5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2번이 때리고 5번하고 4번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류성이가 때렸을 때 11초 때 후반 시속밖에 안 나왔어요. 금요경주처럼 11초 때 중반 시속이 안 나왔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성이가 시속이 안 나온다면 컨디션 좋은 조성윤이 넘어서면서 이유진까지 불러들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유진도 이번에 참 몸 상태가 좋고, 최민호가 끌어내서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파업 라인입니다. 6번하고 3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이라고 6-3이에요. 6이라고 6-3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전반적인 편성만 놓고 본다면 김태현이 류성이 최용진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단 복승까지 4번 취입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속감만 좋다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성국하고 정지민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점은 뭐 정지민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최성국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전일은 직선에서 너무 좀 세게 가져가 보다 보니까 3차권도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요경주 때는 최성국이 김일구까지 챙겨 나가면서 배당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정지민의 연대는 김명래하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조용석밖에 없습니다. 반면 최성래 입장에서는 이규백 때려줄 수 있죠. 조동하고 박훈재가 있어요.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정지민이 전일처럼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야지만 김명래라든지 조용수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규백이 때려주고 최성국의 뒷자리를 박훈재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지민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지민보다는 최성국의 선정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선수는 정지민인 것 같아요. 인정해야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자력 취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4번이 박훈재 달고 쏘면 박훈재 마크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4.10 주권 쪽 배제할 수 없죠. 4.7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뭐 정지민이 가게 된다면 김명래가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김명래도 컨디션 몸 상태 괜찮습니다. 전일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금요경주 때도 때려서 죽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정지민과 김명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김명래가 힘을 쓰고 정지민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대타 출전하고 있는 조용소가 얼레벌레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치기 타이밍만 잡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예선만큼은 1번과 3번 동반 입상, 1번하고 6번 비법 라인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하고 16이죠. 13하고 16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최성국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 전략적인 연합이죠. 4번하고 7번 후미권 마크, 금일만큼은 최성국이 힘을 쓰면 박훈재가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 유일한 비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12기하고 11기 때문에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이승철이 뭐 객관전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 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뭐 금요경주 때도 그렇고 전일도 그렇고 상당히 좀 파이팅 넘치는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는 이승철, 편성도 상당히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송현이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선행감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송현이가 힘을 쓰고 이승철이 막해 나가는 경주령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이 힘을 쓰고 3번이 몰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3번이 1번
날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파업 선수들입니다.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이승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송현이, 조준수, 김유승과는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조준수도 그렇고 뭐 김유승도 연이틀 파이팅 넘치긴 했습니다만 끊어먹기 나설 이찬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번의 뒷자리는 이찬우가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일 가능하죠. 주력입니다. 3번, 2번 후미권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생년은 같습니다. 이찬우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이승철에 대해서 선배인 것 같은데 전략적인 연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이승철, 이찬우라는 점에서 2번과 3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이변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가 한 70%, 이변 가능성이 한 30%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승철하고 이 송현이가 힘을 쓰는데 이찬우가 간만에 젖히고 박성순이 쫓아 들어가거나 이찬우의 뒷자리를 충청권 선배 송승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라인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사나 2륙이죠. 2사 경주권이나 2륙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법적으로 궁합이 상당히 좋은 송현입니다. 힘을 쓰고 이승철이 몰고 가기만 하게 된다면 3번과 1번 뭐 시속만 꺼지지만 안 나온다면 동반 입상 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공민우가 편성은 잘 받았죠.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경주 때는 때려서 잡혔고 전일 또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공민호. 일단 편성은 좋습니다. 최창훈이 있죠. 김종재가 있고 최원재가 있습니다. 이들과 호흡은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노태경과 허동혁 여기에 김근영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공민호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활약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최창훈 믿고 경주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창훈 힘을 써주고 공민호가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5번,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발주대 2.4를 나갈 수 있는 노태경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주팀 사이에서 노태경이 견주를 펼쳐 나가거나 허동혁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고 있다가 5번이 6번이 쫓아가게 됐을 때는 라인 전환 시도해서 6번의 뒤로 꽤 차게 된다면 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공민우입니다. 최창훈만 물고 가기만 하면 되죠. 그 점 때문에 4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6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하고 6번이 자리 잡죠. 여기에 최원재라든지 김종재가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허동혁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죠. 노태경이 막혀 나가고 김근영이 자리 잡았을 때 최창훈이라든지 최원재의 타이밍을 이번 편성 빼앗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태경이 먼저 서둘러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노태경이 서두르게 된다면 이번 회차 김근영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직전 회차는 상당히 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무겁게 느껴졌었는데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특히 전일 경주 내용 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태경의 선행을 김근영이 막혀 나갔을 땐 잘만 하면 김근영 취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7번과 6번 동반 입상, 뭐 뒤늦게 공민우가 어떻게든 날라오게 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몸 상태만큼 놓고 본다면 김근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노태경을 활약해 나가기만 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가평과 선후배에다가 뭐 팀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과거 가평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김근영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7위하고 76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5번 활약에 나갈 6번 직선 취입발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수급 11경주입니다. 컨디션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우현 강자로 나서고 있죠. 김우현 입장에서는 김용태, 홍석한 여기에 강영 목가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송정훈 입장에서는 김주환하고 김영석을 활약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초조 부담을 송정훈이 안고 있기 때문에 김영석이 자리 잡고 김주환이 마크에 나가면서 파업수들이 후미를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석이 때려도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 점 때문에 김우현이 먼저 후다닥 견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결국 김우현의 뒷자리를 마크해 나갈 수 있는 김용태, 홍석환, 강영묵이 착순간 진입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운이 많이 따르긴 했습니다만 과거 김우현하고 동반 입상 경험 많은 홍석환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환도 지금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몇 경주 망가지면 선발급 강급 안 되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일 물론 낙차 사고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컨디션이 확실하게 좋았었던 홍석환이라는 점에서 5번의 뒷자리를 3번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물고 가게 된다면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송정훈이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직선 취입 대결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김용태도 낙차 당했어요. 김영석, 선행 어중간하죠. 홍석환도 쫓아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김주환도 다리 상태가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타정전으로 5번의 뒷자리를 쫓아가면 자력 취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과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이에요. 5번하고 4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우현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주도력 상대가 뛰어나고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한 3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섭이 때려야죠. 송정훈이 마크 돼야 됩니다. 연이틀 부진했었던 김주환이 견제를 풀어나가게 된다면 김우현이 차분하게 기다리다가 오히려 저측의 타이밍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시속이 올라가게 된다면 넘어서지 못하거나 오히려 홍석환을 앞에 두는 실수를 하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홍석환이 넘어서긴 버겁다는 점에서, 물론 김영석이 얼마만큼 희속감이 나와주고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송정훈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하게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무거운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도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인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4번과 2번이라든지 4번하고 6번은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가능성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우현과 김우현이 유리한 편성이 같은데 후착 선정이 좀 까다롭다는 점이죠. 홍석환하고 송정훈의 선정 가능성을 좀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